지리산 정상 천안봉 인근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해 구조 중이던 응급환자 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편은 헬기와 함께 추락했고 부인은 아래에서 구조를 돕다 헬기 날개에 부딪혔습니다. 38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시공사, 발주처, 감리업체 측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에 대해선 현장 관계자와 감리업체 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장롱 시신 사건의 범인은 노모와 아들을 살해한 빌라에서 며칠 동안이나 함께 체포된 여성과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로 살겠다며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다툼이 벌어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승마를 즐긴 후 마국간으로 들어가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외에선 신변 이상설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5월의 첫날 경북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이 33.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99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24% 넘게 급감했지만 내수는 양호했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5월의 첫날 뉴스에이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이틀째 합동 감식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불이 시작된 지하 2층 내부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고 수습 상황을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식반원들이 불이 난 물류창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40여 명이 참여해 어제에 이어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겁니다. 오후 4시 반까지 감식이 진행됐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하층 내부가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되면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안에 내부가 소해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흔적만 가지고 용단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38명 중 18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상 2층을 비롯해 지상층의 경우 주로 그 흐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보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오늘 감식에선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안경 등 유류품 12점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혈액 채취를 통해서도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한다 그러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관련 업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시공사와 건축주, 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공사 발주업체와 시공업체 임직원들이 유족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한 명 없었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유족들을 찾은 업체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물류창고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와 시공업체, 준공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업체 임직원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이 매해주는 슬픔과 고통을 의리됩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38명은 모두 현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생존자와 유족들은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안전요원도 없고 비상벨도 없고 안전요원을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난 생생한 증인이에요. 하지만 감리업체 대표는 채널A와 통화에서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는 건물 밖에 있었고 불길을 최초로 목격한 뒤 신고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수습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업체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용접 작업이 진행된 걸로 알려진 지하 2층에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오늘 또 발생했습니다.
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해 60대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독도 헬기도 그렇고 목숨을 구하려고 출동한 소방 헬기가 추락하면서 오히려 목숨을 빼앗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지리산 사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추락 사고 어떻게 난 건지 알려주시죠. 이 뒤로 보이는 길이 지리산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입니다. 오늘 한 12시 6분쯤 등산로가 이어지는 지리산 로타리 산장과 천왕봉 사이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등산을 하던 64살 남성이 심정지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산비탈 중턱에 있던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서서히 헬기가 고도를 낮춥니다.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오고 환자를 들것에 싣습니다. 헬기로 들것을 끌어올리는 순간 헬기의 구도가 갑자기 낮아집니다. 헬기 기체가 무언가에 걸린 듯 등산로 바닥에 부딪힙니다. 소방 헬기는 최대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서서히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된 응급환자 64살 남성과 남성의 아내 6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아내는 헬기 밑에서 구조되던 남편을 지키다가 추락한 헬기의 날개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45살 여성 등산객도 허리를 다쳤습니다. 헬기 안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구조대원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5명은 크게 다치지 않아 걸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고 헬기의 기종은 시콜스키 S-76으로 지난 1992년 제작됐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 소속이지만 민간 업체에서 2022년 2월까지 대여한 헬기여서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모두 이 업체 소속입니다. 소방은 이곳 지리산 경남자연학습원에 현장 지휘소를 마련하고 현장을 통제한 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갑자기 쿵 하며 헬기가 불시착합니다. 이 사고 원인이 관심인데 구조 들것을 끌어올리다가 줄이 뭔가에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추락한 소방 헬기가 산비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동체는 거의 부서지지 않았고 주 프로펠러 한쪽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갑자기 헬기가 쿵 소리 나면서 추락한 거지. 오늘 쉬는 날이라 많이들 있었고. 추락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헬기가 프로펠러를 통해 지상에서 떠오르는 힘, 즉 양력이 어떤 이유로 낮아지면서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곡 속에서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양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 그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경사면의 이제 끝 부분이 로타에 충격을 가해서 갑자기 이제 이 양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고 당시 천왕봉 인근에는 초속 7m의 강한 남동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또 헬기가 추락한 천왕봉 탐방로는 등반객들 사이에서도 경사가 가파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헬기는 등산 중 심정지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를 들것에 태워 끌어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들것을 끌어올리는 소형 기중기 줄이 무언가에 걸린 듯 덜컹거려 헬기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항공대에서 매일 일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출발 이륙을 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헬기 동체를 옮기는 대로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70이 넘는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장롱에 시신을 넣은 비정한 남성은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시신이 있는 집에서 지인 여성과 며칠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40대 남성에 앞서 경찰관 사이에 서 있는 여성도 보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에 70대 노모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체포된 여성은 시신이 있는 집에서 남성과 함께 며칠 동안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닐로 감싼 채 장롱 속에 숨긴 시신에서 냄새가 나자 거처를 옮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비닐에서 확보한 지문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시신 발견 사흘 만에 모텔에 숨어있던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간을 벌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실을 유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말 출소한 남성은 설 연휴 기간 따로 살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어머니와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은 자고 있던 아들에게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남성은 어린 아들이 할머니 없이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텔에서 함께 체포된 여성이 2달 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며 남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도 존속살인과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경남 합천의 정신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유족은 간호사가 폭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의 정신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입원 중이던 56살 환자가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47살 남자 간호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8일 만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0일 밤 9시쯤. 간호사는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환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취침 시간이 지났는데도 병실에 복귀하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환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간호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병원에 알린 뒤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근무 일지에는 숨진 환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허위 사실을 적은 겁니다. 좀 전에 복도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완전 취하고 쉬고 있습니다. 일목을 돼버리네요. 그래서 저희들 아침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유족들의 CCTV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넘어뜨렸다고 시인했습니다. 나고 난 알았나. 대형 관계자들이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요래가지고 가혹행위가 있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폭행이 직접적 사인으로 확인될 경우 간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휴일 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7차선을 가로질러 보행로에 가판대까지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여의도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흰색 승용차가 왕복 7차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차량과 부딪힌 검은색 SUV 차량은 건너편 보행로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젯밤 7시 50분쯤. 골목을 나와 큰 길로 들어서던 SUV 차량은 그대로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승용차 2대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보행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보행로 턱을 넘어 돌진한 차량은 가판대를 들이받았는데요. 밀려난 가판대는 이렇게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난리가 나고 비명소가 나고 부르고 막 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을 처음 몰고 나온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집안 벽과 가재 부분은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70대 남편과 60대 부인이 숨지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새 차가 들어갔어, 그 집에. 차를 새로 샀다고 좋아했다고 부인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죠. 정부와 국회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예산 8조 8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 전투기나 헬기 등 무기 구입에 쓸 국방 예산과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이 문제는 없을까요? 성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국방 예산 중 1조 5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비 3천억 원,
해상 작전 헬기 2천억 원 등의 예산이 잘려나가 도입 일정 변경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정찰 위성 개발 비용과 공중전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신호기 성능 개선비도 삭감됐습니다. 군 전력 증강 예산은 연필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더욱이 정찰 위성 사업은 적의 배치 동향을 보는 우리 군의 눈입니다. 국방부는 국방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며 세출 재조정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전 부처 공무원 인건비 7,700여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그중 연가 보상비로 책정된 4,300여억 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장려해서 연가 보상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일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연가는 또 연가대로 못 쓰고 연가 보상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연가 보상비를 주지 못한다는 계획도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야 통보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부처에선 재난지원금 기부까지 요구하고 있어 수당은 못 받고 지원금은 기부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엔 기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비까지 기부하며 지원금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미래통합당 의원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에 더해 세비 일부도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당 의원 90여 명이 지난 2달간 세비의 일부를 반납해서 7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권이 기부에 앞장서 자발적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관제 기부라며 민주당의 기부 캠페인을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은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여당은 기부하는데 지원금을 받아 챙기기도 난감하고 그렇다고 지원금을 거부하면 자동 기부가 돼 정부 여당의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은 지원금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절중형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봉사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다양했습니다. 그게 일단은 받고 나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부보다는 아무래도 생활비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 있어서. 책값이나 강의값 이런 게 크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해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받아서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1조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8명이고 국내는 경북에서 1명 나왔습니다. 대구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1도가 넘을 정도로 불볕더위였는데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선풍기를 턱 밑으로 가져다 댑니다. 마스크 속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보려는 겁니다. 거의 여름 수준이라 가지고 너무 더워서 지금 좀 괴로워요. 이 안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여기로 좀 통하게 하려고. 갑작스런 더위에 급하게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니트 입고 나왔다가 지금 갈아입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대구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는데요. 5월 첫날부터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1.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국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이 막힐 정도지만 대구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실내 쉼터를 비롯한 폭염 대피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은 벌써부터 여름 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바다 분수 이런 시설들은 접촉되면서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도 임시 휴관하는 쪽으로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더위가 겹치면서 지자체들도 폭염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각 주별로 판단하라는 건데 일부 주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격앙된 시위대가 주의회 회의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을 향해서도 거친 표현을 쏟아냅니다. 시위대는 총으로 무장한 채 주의회 의사당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미시간 주의회가 비상사태 명령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더는 연장하지 말라며 주의회 점거에 나선 겁니다. We want to return to work. We want to return to our normal lives.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As target date is as soon as possible. Some states are already open. I mean, they're opening up rapidly. 앞으로 경제활동 재개 여부를 각 주가 판단해 결정하게 되면서 정상화 방식이 제각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전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부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6주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3천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t that point will be something that's about as high as something that we haven't seen since, the 1930s.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업난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닷새간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타이산. 일출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문을 닫았던 자금성도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正好今天5一别跟家人一块来体验一下这个人比较少的故宫，心情还是挺好的。 연휴 기간 하루 5,000명으로 제한된 입장권은 판매 12시간도 안 돼 모두 팔렸습니다. 5일간의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 내 유동인구는 1억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최장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관광지 입장객 수를 일부 제한할 방침입니다. 合理控制景区每日的接待人数，我刚才讲了，我们控制在30%左右。 당국은 바이러스 재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코로나19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베이징시 관계자들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北京市已经连续14天无本地报告新增确诊病例。 중국 당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잇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가 종식 선언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인도는 봉쇄령을 어기는 시민들을 경찰이 몽둥이로 때려서 해산시켰죠. 이번엔 성난 주민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인도 서벵골주의 한 도로. 주민들이 돌을 던지자 경찰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봉쇄령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하자 성난 주민들이 경찰들을 내쫓은 겁니다. अब ये लॉकडाउन 30 मई तक हो गया है, 3 मई तक हो गया है। अब इसमें हम क्या कर सकते हैं? हमें इसमें पैसे भी नहीं मिल सकते हमें। हम जॉब करेंगे वही हमें पैसा मिलेगा, उसके बाद हमें पैसा नहीं मिलेगा। 앞서 인도 경찰은 지난달 봉쇄령 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코로나19 여파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남아공에선 확진자가 5,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내려진 봉쇄령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verywhere in town there is nobody to beg, so things become very tough. Everything become tough, so we are living from hand to mouth.
남미 브라질에서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은행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우리 돈 약 13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á difícil. Eu pago aluguel, R$500 de aluguel. Meu filho toma medicação, usa fralda. 브라질에선 누적 확진자가 8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보시는 이 행사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는데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운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신병 이상설이 가라앉질 않는데요. 이 채널A 취재 결과 최근 미 당국은 원산에서 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파악한 최근 김 위원장의 동향을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 열차와 요트. 미 당국은 지난달 27일 원산에서 김 위원장으로 보이는 모습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 걷는 장면을 비롯해 주변 보좌진과 함께 걷는 모습 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미 당국은 해당 인물이 김 위원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제는 승마를 마친 일행이 마국간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김정은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은 위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이 의료적 시술로 당장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감청 정찰기를 투입해 김 위원장의 동향을 집중 추적해왔습니다. It appears he's alive and well enough, and so they're going to reveal him. And the thing to be, kind of watching for is what did they do with that, and what do they want to do with this audience?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발언은 삼가고 있습니다. Well, I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I just can't talk about Kim Jong-un right now. I just hope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But I do understand the situation very well, please.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길입니다. 단 미국 조야에선 당사국이 아닌 우리 정부의 대북부처 수장들까지 나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한 것은 적절치 않은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앞서 보신 미국의 주장처럼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사망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만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99%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사망 소식이 발표되고 북한 주민들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질 않는 겁니다. 위화를 달러라든가 이제 위안화 뭐 이제 그 일본 엔화 정도가 될 텐데 그걸 다 이제 걷어들이고 있고. 하지만 정보 출처는 함구했습니다. 이 출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소통이라고 보면 하여튼 이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사망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은 국회 보고에서 병이 난 것은 맞다, 김 위원장이 아프다며 신변 이상설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망설을 부인하면서 조만간 김 위원장이 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20일 이상 소식이 끊긴 것은 지난 8년간 집권에서 5차례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달 15일 응급실 1인칭 브이로그를 하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심폐소생술 끝에 숨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영상을 올린 사람 실제 의사였습니다. 면허 취소해라, 본분을 잃었다, 누리꾼 공분 많은데요. 실제 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의사 학생
실생 교육 목적으로 응급처치 과정을 보디캠으로 촬영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육 목적이라도 환자 동의 없는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촬영 동의를 구했으면 공개된 곳에 영상 올려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문제 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용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의 자체가 구체되지 않을 때도 동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번 사안으로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가능할까요? 비난 여론이 높자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에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형사처벌받아도 면허를 박탈할 방법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 면허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의사징계, 정부 자율징계로 보건복지부 담당인데요. 의료법상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경우 1년 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면허 취소는 마약 중독, 정신질환 등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 면허 취소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많은데요. 의술을 가르치기 위한 촬영이란 말 이전에 높은 윤리의식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헌의 내용 하나하나가 폭발적이지만 워낙 부동산이 예민한 이슈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토지 공개념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얼핏 생각하면 집과 땅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강지혜 기자가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당선자들은 토지 공개념 도입, 대통령 중임제 등의 개헌을 언급하고 당 지도부는 선긋기를 합니다. 또 특히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부분. 이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토지 공개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한 만큼 개헌을 추진할 경우 토지 공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토지 공개념이 포함됐습니다. 토지 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정부는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다가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 이익이 많이 났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거 환수해 간다라든가 더 강력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서울 집값 이제 잡히는 걸까요? 박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3개월째 서울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가격은 전월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집값이 0.63%로 크게 떨어지면서 8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강남 재건축 대표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말 대비 7%, 서초구 반포자이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마포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도 하락세는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2억 5천만 원 넘게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급매물은 앞에는 14자를 붙여야지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이어 세금 줄이기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팔아야 하는 급매물이 늘면서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상승폭이 높으면은 계곡이 깊듯이 강남 3구 특히 이제 서초 강남 지역의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이 더딜수록 당분간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부산 지역 당선자들에게 이 전화를 돌렸다면서요. 이게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 성추행 사건이 있고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4월 중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23일 사퇴했는데 논란이 되는 건 일주일 전 총선 직후 부산 지역 당선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정 협조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냥 의례적인 전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가 싶어서 당시 오 전 시장과 통화한 의원에게 전화를 물어봤더니 이 의원도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꽤 긴 시간 설득을 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미리 사퇴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게 강한 시정 의지가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아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협조를 구한 게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두고 협의했다는 겁니다. 또 전화를 받지 않은 당선자들에겐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한 뒤 일주일 만에 사퇴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총선 직후에는 사퇴할 마음이 없었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이 마음을 바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심도 할 수는 있겠네요. 네, 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오 전 시장이 버티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래서 사퇴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장직 유지할 생각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의사를 바꿨느냐.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대놓고 그냥 청와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실제 청와대가 개입한 무슨 증거가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럼에도 오 전 시장이 갑자기 사퇴를 결심했다면 이건 여권이 총선 전에 이 사건을 알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동행커는 날개 잃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날개 잃은 글쎄요, 뭐 천사?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 아닙니다. 네. 지금 날개 잃은 곳은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이후 통합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통합당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연일 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 이번에도 이 소금물을 확 붓는 발언을 했던데요. 네, 총선 참패 이후에 반성이나 혁신은 없고 자리다툼만 있는 모습 때문에 누가 우리 당에 관심을 갖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하면은 아마 당선되실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관심 없음이라는 분이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통합당은 총선 이후에 계속 김종인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갖고 싸우고 있죠. 네, 오는 8일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친 김종인이냐 아니면 반 김종인이냐 이게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나가시는 분들은요. 제1 공약이 뭐가 됐냐면은 아마 다들 물어볼 겁니다. 나는 김종인 비대위에 그렇죠?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핵심이겠죠. 실제 당권 주자들의 의견은 확 갈리고 있는데요. 정진석, 주호영, 권영세, 유희동 의원 등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지만 김태흠, 장제원, 조혜진 당선인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죠. 네, 오늘도 김 전 위원장을 향해서 오만과 독선이 당을 더 분열시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통합당에선 남의 당일에 참견 말아라. 홍 전 대표는 통합당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이런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당에서 가장 듣기 힘든 게 통합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이게 추락의 끝이 아닌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가 사라지면 얼마나 당이 무너질 수 있는지 통합당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할 만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있어서 무역 수지만큼은 흑자를 유지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달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크게 줄었지만 수출보다 덜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물건을 팔 곳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 공장 상당수가 정상 가동하면서 원자재 수입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출로 번 돈보다 수입에 쓴 돈이 많아지면서 무역 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한국 내수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해 적자가 나타났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은 정상 가동 중이며 주요국 대비 내수 여건도 양호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특수를 맞은 일부 산업의 수출은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 진단키트 등 방역 제품을 비롯해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입은 전자제품, 실내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이 수출을 주도한 겁니다. 하지만 저유가 쇼크까지 겹치면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은 부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우리가 그런 산업들을 찾지 못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저유가가 계속되거나 하면은 적자가 매년처럼 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산업부도 비대면 경제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동학 대미운동, 코로나19 불황이 찾아오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며 만들어진 신조어죠. 주식에 이어 침체된 회사채 시장에도 개미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선택인지 안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나흘 전 연 최고 3.8% 금리의 영부채 사전 청약을 받은 KB금융지주. 3천억 원 규모의 2배를 훌쩍 넘긴 6,560억 원이 몰렸습니다. 이 중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5천억 원대. 신용 등급이 비교적 높은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투자의 77%, 동아소시오홀딩스와 풍산처럼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들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회사채는 4월 초 100억 원대에서 말에는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 1% 초중반대의 낮은 은행금리 대신 고금리인 회사채로 개인 투자자가 몰리는 겁니다. 더 높은 금리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4%대 되는 거 없을까요? 좀 비비비로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이런 논의가 꽤 있었고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4배나 뛰었습니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그룹의 부실을 숨긴 동양그룹의 고금리 회사채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4만 명이 1조 원 넘게 잃었던 사건. 기업이 어떻게 취약한지를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용 등급만을 고려를 했을 때는 향후에 큰 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등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황을 특히 꼼꼼히 살피고 투자한 목돈이 적어도 1년에서 5년 이상은 묶이는 만큼 당장 필요한 일은 없을지 고민한 뒤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 프로야구에서 치어리더가 등장했습니다. 구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팬들과 열띤 응원을 펼쳤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SK 응원단장이 비장하게 들어섭니다. 5일 개막에 맞춰 실전과 똑같이 화려한 응원을 준비합니다. 가장 신이 난 건 치어리더들. 다시 경기장 무대에 서게 돼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무릎이 많이 떨려요. 심장도 많이 뛰고. 딱 처음 야구장에서 딱 섰던 그런 느낌? 경기가 시작되고 치어리더의 열띤 응원은 구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됩니다. 네, 응원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작 관중석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직관하는 대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직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응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파이팅도 하고 하트도 만들며 하나가 됩니다. 치어리더들은 팬들을 위해 야구장의 별미인 떡볶이와 튀김도 대신 먹어주고 관중석에 날아오는 파울볼도 대신 잡아줍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NC가 팬들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관중석에 설치하는 등 각 구단은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무관중 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계절이 2달가량 앞서가면서 일부 동쪽 지역은 5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나흘간 지속된 강한 볕에 누적된 열기와 따뜻한 남서풍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지만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건조함도 다소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모레는 일부 중부와 경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양이 집중될 텐데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고 또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팡구, 스미까레, 가세, 가닥다리. 자,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몇 개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단어죠. 나는 안 사줘도 된다. 빨리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있는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친할머니와 13년 동안 살았다는 손주가 20대를 위한 고령자 이해 매뉴얼을 책으로 냈습니다. 작가는 90년대생만 온다고 하지 말고 이미 와 있는 어른 세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날입니다. 이 코로나19 탓에 지난 3, 4월뿐 아니라 이번 달에도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바이러스를 옮길까 배려하며 가족 모임을 미루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번 주말 전화로 사소한 안부도 묻고 어버이날 선물 속에는 살짝 편지 한 장 끼워두고 올해 5월엔 이렇게 아날로그 사랑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